네, 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금의 국가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한 국민국가의 형성 파트를 살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파트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파트로 나눴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국민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배경,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프랑스 살펴봄으로써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는 영국과 러시아, 굵직한 국가들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약소국으로 이제 취급받았던 독일이라든가 그리고 이탈리아, 저 멀리 있는 미국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제목을 쓰면은 국민 국가의 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빈 체제를 좀 살펴볼게요. 빈 체제. 자, 빈이라는 도시는 어디? 오스트리아의 이제 수도야. 오스트리아. 되게 강대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수도에서 사람들이 모여. 왜 모이냐면은 당시 이 빈 체제가 형성이 되는 이유를 먼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자, 빈 체제 1814년부터 5년까지 형성 과정이었어요. 형성 과정이라는 거야. 실제로 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자, 왜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 형성 배경. 우리 전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그렇죠. 프랑스 혁명 배웠었고 나폴레옹 배웠단 말이야.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의 왕들이라든가 귀족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왜냐면은 프랑스 혁명 당시의 자유주의라든가 또 프랑스가 쳐들어오면서 민족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거든. 그랬을 때 이러한 모습들은 왕정체제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에 프랑스 나폴레옹 이전에 유럽으로 만들 것을 유럽을 이제 원하는 거지. want 이런 거지. 요걸 위해서 그 시스템적으로 누가 빈 체제를 구성해 가지고 이 전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야. 그럼 누가 주도를 합니까? 빈이니까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니까 당연히 오스트리아가 주도를 하겠죠. 특히 누구? 재상 메테르니히 주도하에서 빈 체제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사실 옛날 수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단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됐었어. 어떤? 자, 이렇게 하고요. 신성동맹. 그리고 또 어디? 사국동맹. 4개의 국가의 동맹. 자, 신성동맹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로이센, 그리고 러시아가 주도를 했었고요. 사국동맹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 영국이 추가가 됩니다. 영국 플러스 영국. 자, 그리고 나중에 왕정이 복고된 다음에 요 빈체제 안에 또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 요 빈체제 안에 플러스 프랑스도 들어가게 돼요. 프랑스도 당사자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메테르니히의 주도 아래에서 빈체제가 유럽의 전반적인 질서를 담당하게 되는 기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가장 반대하는 건 뭐겠어요?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뭐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왕정을 복구하는 거지. 왕정을 복구하는 건 결국에 뭐야? 정통을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주장 혹은 성격, 성격이라고 쓸게요. 성격을 써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정통주의야. 정통주의. 그러니까 기존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기 이전에 유럽에 통용되었었던 왕이라든가 귀족을 모시는 그러한 정통을 따르자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가장 극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프랑스가 퍼뜨렸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었던 자유주의라든가 그리고 프랑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민족들이 단결되면서 자국민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인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프랑스는 적군이야. 이탈리아인들은 이탈리아 민족이고 독일도 마찬가지겠죠? 영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굉장히 유행하게 돼. 민족주의.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 이러한 운동들을 탄압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빈체제는 이러한 특성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 자, 이렇게까지가 빈체제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빈체제로 인해서 유럽은 어떠한 상황으로 벌어지게 됐는가? 특히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떻게 이 빈체제에 저항을 하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유럽 각 국가의 저항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가? 자, 우선 첫 번째로 어떠한 친구들 독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열심히 한 대학생들 학생조합 브루셴 샤프트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학생조합이라는 거야. 학생조합. 학생들이 뭉쳤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슨 운동? 독일 민족이여 단결하라. 자유주의 수호하자. 이렇게.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지. 인간은 자유롭다라는 거지.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평등 자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브루셴 샤프트. 그리고 그 아래 있던 어떤 국가 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치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누구? 이제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카르, 보나리, 당 혹은 단이라고도 해요. 어떤 단체 할 때 단. 얘네들도 이제 활동을 하는 거지. 근데 얘네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결사대원인데 이거 자체가 약간 수술 굽는 사람들이야. 수술 굽으면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일까? 겁나 못 사는 사람들이겠지.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난하니까 숯 만들어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 모임. 실제로 숯을 구웠는지 아니면은 자기들의 그냥 정통성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민중의 편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후자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이탈리아 민중들을 대표한다라는 그러면서 결사대원들이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하죠.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누가 나오게 되느냐? 자, 이제는 좀 성공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말이 너무 빨리지 않죠? 자, 그리스 갑자기 갑툭튀? 왜? 당시 그리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잖아.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자유주의, 민족주의, 오스만 제국이랑 같이 갈 수 있겠니? 못 가지. 야, 자유주의 했을 때 왕정이랑 대치되잖아. 특히 오스만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술탄 칼리프. 절대적인 왕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제국의 황제급의 그러한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오스만 민족 같은 경우는 되게 소수예요. 오스만 제국은 다민족 국가거든. 그랬을 때 그리스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서 당시 그리스가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가 어떤 국가야? 유럽 문화의 총 엄마잖아. 그냥 본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럽의 각 어떠한 친구들 지식인들이 그리스를 서포트를 하는 거지. 야, 우리 엄마가 지금 이혼한다. 이혼? 좀 이상하네요. 독립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영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 유럽의 굵직굵직한 친구들이 이 그리스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독립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리스 독립 언제쯤일까요? 1829년 요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독립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같이 살필 수가 있어요. 자, 그 아래 러시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나중에 영국이랑 같이 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좀 언급을 좀 해둘게요. 러시아. 자, 러시아 같은 경우 누가 이제 난리를 치느냐? 바로 젊은 장교들이 칩니다. 얘네가 뭐? 데카브리스트, 브리스트의 난. 이게 이제 뭐 12월 당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날짜 아니에요. 날짜 아니야. 당 이름이야. 그랬을 때 이제 데카브리스트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랑 프랑스랑 이제 전쟁을 벌여요. 그랬을 때 이 러시아의 젊은 장교들이 또 가슴이 뜨겁잖아. 그랬을 때 프랑스의 이 자유주의 사상들을 물들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러시아는 왜 이렇게 꼬졌어? 안 되겠다. 러시아 바꾸자. 이러한 모습들로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는 전제 정치가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러한 역효과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해요. 데카브리스트에는. 요거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어떤 친구들 라틴 아메리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쩐쩐쩐. 자, 라틴 아메리카 안메 여기까지 쓸게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나폴레옹에 의해서 독립이 되는 그러한 시발점을 맞이하지. 왜냐면은 라틴 아메리카를 당시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가 어디예요? 에스파냐란 말이야. 근데 에스파냐는 나폴레옹 시대 때 위성국에 지나지 않았어. 나폴레옹이 그냥 본진 뚫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스파냐가 어디 요 식민지였던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신경 쓸 여력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라틴 아메리카는 여기서 독립을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뭐 나폴레옹이라고 쓸게요. 나폴레옹의 상징 N. 자,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합니다. 되게 뭐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넘어갔을 때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가 당시 미국이 중요합니다. 자, 미국이 옆에서 도와줘. 뭐라고? 멀로. 당시 미국 대통령 이름이거든요. 멀로 선언. 이게 뭐냐? 야, 더 이상 유럽의 너희들은 아메리카의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유럽의 일은 유럽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가. 미국 되게 착하네요. 착한 겁니까? 아니지. 뭐야? 미국이 여기서 일장하겠다는 거야. 남아메리카 반식민지 상태로 본인이 삼킬 테니까 니네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국제경제는 이렇게 냉정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빈 체제에서 유럽의 각국들의 저항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살필 수가 있었어요. 데칼브리스트단 요거 이제 1825년 요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빈 체제의 형성 배경, 정통주의를 지향하고 자유주의, 민족주의, 프랑스에서 나왔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다 깡그리 깨부수자.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맛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이러한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까지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점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요 메테르니 인물 기억하시고요. 옛날에는 신성동맹이라든가 사국동맹 정도로 키워드를 기억하셨으면 됐는데 이후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도 같이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카테고리별로 묶어 놓읍시다. 자, 이렇게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파트로는 이 국민 국가를 만드는데 가장 격동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던 프랑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먼저 7월 혁명이랑 2월 혁명 두 개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 빈체제로 인해서 루이 18세가 왕이 오릅니다. 부르봉 왕가에서 이제 한 명을 뽑은 거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위치를 알아. 프랑스 국민들이 다시금 전제 정치로 돌아갈 것 같지 않은 거야.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그냥 이게 물 흐르듯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동생이었던 누구? 샤를 10세 때가 중요해요. 샤를 10세.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시금 보수적인 무슨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보수라는 거는 뭐 옛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보수적인 전제 정치 얼마나 심했느냐? 당시 뭐 망명 귀족들, 프랑스 혁명으로 도망갔던 귀족들한테 10억 프랑씩 줘요. 근데 이게 사실 얼마냐면은 거의 한 본인들이 뺏겼던 거에 한 19배 정도가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말이 되나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한 이제 엄청난 그런 귀족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카톨릭을 되게 이제 중흥시키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7월 선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시에 의회라든가, 자, 어디다 쓸까요? 의회 그리고 언론을
굉장히 탄압하는 모습들, 의회는 막 해산시켜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 입장에서는 왕정 무너뜨렸는데 이런 애 갑자기 왕한다고 막 까불고 있어. 되게 귀엽게 봐주겠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 많이 죽어요. 한 600만에서 7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죽는다고 기록에선 보일 수 있는데, 그럴 정도로 아주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7월 혁명이 발발하게 된다. 언제? 1830년 이때. 그러면서 샤를 10세가 물러나게 되고요. 누가? 자, 루이 필리프가 왕에 오르게 된다. 자, 7월 혁명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7월 혁명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프랑스 위쪽에 있던 누구? 벨기에가 있어요.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다. 독립. 자, 이거 좀 중요한 게,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게, 유럽으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힘을 엄청나게 잃게 되고요. 바다는 영국이 그냥 절대 강자가 되는 거지. 뭐 원래 강하기도 했었고. 자, 어쨌든 2월 혁명 살펴보면은 루이 필리프 같은 경우는 이런 왕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이 국민의 왕, 약간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어. 얼마나 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또 되게 막 귀족 같지 않은 그러한 느낌이었으면은 국민의 왕, 이런 별명이 있었을까?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왕당파가 아직 남아 있었고, 특히 이게 중요해요. 세계사적으로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막 시작돼서 발전하고 있었거든. 그랬을 때 이 산업혁명은 다다음 주에 배울 건데, 도시가 발전되고 공장이 많아지면서 노동자 계층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해지고요. 노동자들이 열악한 삶만큼 원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숫자도 많아지고요. 그러면서 노동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프롤레타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르주아 계층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부르주아 계층들이 이 루이 필리프 아래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부정부패 정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단 말이야. 특히 루이 필리프가 나중에 이제 말년으로 가면은 이상해져. 그러면서 이 재산을 착복하기 위해서, 돈을 늘리기 위해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어느 수준까지? 자, 선거를 하는데, 선거는 누구만? 돈 많은 소수 시민들만 가능하다는 거지. 소수 시민들만.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형태가 아닌 거지. 이상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 왕 못 모시겠다 진짜. 꺼져 그냥. 사라져버려. 근데 프랑스가 어떤 국가입니까? 빈체제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되는 국가였잖아. 빈체제, 여기서 뭐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게 있어? 없어. 빈체제 별명이 뭐냐면은 춤추는 회의야. 뭔 말이냐? 유럽에 이제 나름대로 높은 사람들이 모였어.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회의해. 근데 지지부진해. 그리고 또 지네끼리 싸워. 지네들 이권 때문에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끝내? 뭐 와인 좀 먹겠지. 술 좀 먹겠지. 신나잖아. 춤춰.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뭐 그런 내용들도 없으면서 춤만 춘다. 그러면서 이제 뭐 춤추는 회의, 되게 이제 좀 풍자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빈체제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더불어서 이 혁명이 어디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유럽 전역으로 전파. 뭐가? 유럽 전역으로 혁명이 퍼지게 되는 거지. 전파. 여기서 전파는 뭡니까? 뭘 전파해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퍼지겠지?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무슨 혁명? 3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메테르니히가 막 추방당해, 영국으로.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결국엔 뭐가 나오게 되느냐? 빈체제가 붕괴하는 그러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2월 혁명의 핵심입니다. 정확히 몇 년? 18년 뒤에. 그래서 1848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비교하는 게 사실은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몇 공화정? 제2공화정이 생겨요. 2공화정. 자, 이 공화정에서는 누가 이제 대장을 하게 되느냐?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당시에 루이, 나폴레옹. 쌤,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 친척이야. 근데 이 둘 같은 경우는 상호 약간 좀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없어. 나폴레옹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같은 경우 싸움을 잘했단 말이야. 근데 싸움 못해. 근데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내부 전국을 좀 뭐 인기는 있었는데 안정화시키질 못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루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내부를 안정화를 시킵니다. 또 그리고 노동자 계층에 대한 그런 불만들을 많이 들어주기도 해요. 또 프랑스 파리에 대한 건축 사업을 좀 벌여가지고 되게 약간 막 규칙적인, 균형적인, 또 프랑스를 굉장히 세계적인 도시로 이끌려고 많이 노력을 해. 인기가 많아진단 말이야. 내부적으로 되게 이제 잘합니다. 산업도 잘 살리고요. 그러면서 프랑스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루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무슨 말이냐? 제2공화정에서 나폴레옹이 생각합니다. 나도 황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제2 제정을 수립하는 거지. 똑같이 황제가 된다는 거야. 야, 이 새끼. 자, 어떻게 외우느냐? 자, 7, 2 나오는데 2월 혁명 뒤에 제2공화정, 제2제정 2가 2개 나오네요. 2월 혁명 뒤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제2제정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되겠지만 뭐 멕시코 점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화적으로.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 나폴레옹이 결국에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름을 나폴레옹 3세로 나폴레옹 3세로 등극을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잘 나가는데 나중에 누구랑 프로이센이랑 맞짱을 뜨게 됩니다. 근데 당시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였냐면은 겁나 세. 누구냐? 비스마르크야. 자, 프로이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대패합니다. 엄청 깨져요. 푸푸 전쟁인데 대패. 지금까지 프랑스가 역대 패배해본 그 프로이센한테 패배해본 적이 거의 넘어가서 그냥 프랑스의 전무후무한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에 나폴레옹 3세의 그 주치의가 이러한 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막 저 새끼는 진짜 도대체 군사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왜 여기 나와 있는 거지? 황제인데 나폴레옹이랑 너무 다르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로이센에게 패배를 했다고 프랑스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왜? 프로이센에게 패배? 예전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이 독일 지역의 땅을 뚝 띄어가지고 친프랑스 땅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라인 동맹이거든. 거의 식민지처럼 만들었는데 걔네한테 지금 패배를 해버렸다고? 말도 안 돼. 30년 전쟁만 얘기를 해볼까요? 30년 전쟁, 종교전쟁 얘기할 때 독일 몇백 개로 깨졌는데 찢어졌단 말이야. 엄청나게 찢어졌단 말이야. 거기에는 프랑스의 농간도 막 있었단 말이야. 되게 이렇게 하층민족, 우리의 상대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독일 민족에 의해서 지금 프랑스가 개 털린 거야, 그냥. 말도 안 돼. 자, 당시 파리, 코미니 결성이 됩니다. 파리 코민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파리, 그리고 이제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하여서 움직였던 그러한 조직이에요. 이 제정이 언제까지 가냐면은 1850년에서 52년인가요? 그리고 이제 1870년까지 가거든요. 그때 이 전쟁이 1870이야. 그리고 여기서 파리 코민 같은 경우는 1년 뒤인 1871년이라는 거지. 자, 여기 연도가 좀 헷갈려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그냥 이제 딱 나온 거야. 그러면서 당시 파리의 시민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계층들, 노동자 계층이 참여합니다. 노동자 계층.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에 이제 저항을 한다라는 거지. 못 참아 이러면서 혁명 정부를 구성한 거야.
그랬을 때 프로이센 군이 이제 침략군으로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파리를 가지고 공방전을 벌여요. 엄청 치열했습니다. 동물원에 코끼리까지 잡아먹어요. 파리코멘. 진짜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친 프로이센 정권인 제3공화정이 결성이 된다. 이 제3공화정 같은 경우는 20세기 중반까지 갑니다. 40년까지. 그래서 2차 세계대전까지 유지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다. 친 프로이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로이센 세력이 넘어가서 안정된 정국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치열하게 혁명 여기도 혁명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공화정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 두 개,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파리 코멘 정도. 요렇게까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수업 때에는 영국과 러시아 그리고 좀 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까지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국가의 형성 첫 번째 파트 수업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때 파트 2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